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매출업 컨설팅 19번째 시간이에요. 이제까지 모집하고 컨설팅하고 컨텐츠 편집해서 만들고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19번째라는 거는 벌써 19명을 컨설팅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점점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컨설팅 받고 가신 분들은 저한테 컨설팅 받으신 거 이외에 어떠한 액션도 없이 정말 성실하게 배운 대로 진행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컨설팅을 받고 가셔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났어요 라는 코너를 앞으로 진행하려고 기획을 해놨어요. 취지 자체는 매출업 컨설팅을 받고 가신 분들 중에 애프터를 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컨설팅 받고 가신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고요. 다음 주 정도부터 컨텐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라서 조만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요행수 없이 배운 대로만 진행하시면 성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배운 대로 안 하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분께서는 직장인이세요. 부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해보자 라고 들어오셨는데 지금 월에 5만원도 못 버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사시면 진짜 힘드시겠죠. 그런데도 유지해서 지속하고 이렇게 컨설팅까지 오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매출이 이렇게 안 나오고 순이익이 적으면 6개월 정도 하면 다 그만두세요.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게 너무 멋져 보여서 한번 컨설팅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나하나 상황을 살펴보자면 등록 개수는 적지 않아요. 280개 정도. 근데 상품들 중에서 이런 상품들은 도대체 왜 올린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서 경쟁력은 10점이고요. 물론 0점이 없으니까 10점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되게 신기하게 부업으로 하시고 회사 끝나고 와서 하시는데도 상세 페이지 번역을 해서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5점. 옵션이랑 키워드는 신경을 이렇게 크게 안 쓰고 계시는 것 같아서 10점이고요. 이따가 설명을 또 드리긴 하겠지만 카탈로그랑 옵션 이거는 처음 시작하고 세팅하실 때 진짜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주인공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영상들 함께 보러 가시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구매대행 사업하고 있는 초보 셀러입니다. 구매대행이라는 걸 처음 해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계기는 이제 유튜브 이런 거 막 찾아보다가 아시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제 지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얼굴만 아는 분인데 그분 하는 거 보고 이게 뭐 먼 나라 얘기는 아니겠구나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고 여러 가지 다른 막 부업들 많이 하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막 월 500만 원, 1000만 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 100만 원 정도만 벌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월 100만 원이 목표셨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매출은 뭐 거의 안 나오는 상태고요. 한 달에 뭐 10만 원 벌까 말까 하니까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제가 안 그래도 매출표를 봤는데 3개월 합쳐가지고 스토어 상으로는 한 50얼마 60만 원 조금 안 되게 네. 매출이잖아요. 네.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떠세요? 구매대행 3개 6개월 발을 담가본 소감. 되게 재밌는데요. 되게 외롭고 힘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직장 퇴근하고 거의 매일 하고 뭐 야근이나 회식 없을 때는 거의 매일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1개 올리기도 힘들고 2개 올리기도 힘들고 매출도 안 나오고 이래서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오셨던 분이 딱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던 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까. 네. 그분은 육아휴직 중인 거예요. 네. 육아휴직 중에 이제 거의 이제 아이 보는 시간 말고는 다 이거 쓰시는 분이었고, 네. 지금 오신 분 같은 경우는 회사 다니시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5개월 동안 260개 정도를 수동으로 올렸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많이 올렸는데 올린 거 대비 지금 매출도 너무 적은 편이고 순이익이 한 달에 너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인 노력 대비라고 하면 그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게 보이기도 하고 스토어를 또 봤는데 네. 제품들 올라간 것도 왜 이런 게 올라갔지라고 하는 것도 많고 네. 전체적으로 한번 좀 다듬어 보면 좋을 것 같다. 회사 끝나고 하시는 것 대비 숫자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그래도 알려드리는 대로 하면 이 정도보단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초기 할 때부터 지금은 상품 등록하려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네. 상품이 5개월 됐는데 50개, 60개 이랬다면 네. 제가 안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죠? 5개월에 50개, 60개면 한 달에 10개 꼴이잖아요. 네. 그러면 한 3, 4일에 하나씩 올라간 꼴이니까 그럼 당연히 매출 안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숫자로 올라가는데 매출이 안 나오면 그 문제가 있는 거다.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다. 언제 알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런 게 저희- 있다는 거. 제노님 영상을 최근에 좀 봐가지고 제노님이 좀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매출업 컨설팅 영상이 자연스럽게 알고리즘 뜨잖아요. 보고 나니까 이대로만 하면은 결과가 좀 나오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참여해보고 싶었고 그 제노님 말씀한 한 300개를 찍어보고 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네. 근데 280개 정도밖에 지금 못 올리고 왔는데 276개. 네. 네. 300개 올리면은 좀 제대로 된 그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그거 목표로 좀 요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솔직히 300개를 올려도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300개를 막 올리는 거랑 제가 똑같은 선상 출발해가지고 같이 300개 딱 올리는 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혼자서 이렇게 막 마음대로 올리시는 분들은 잘 안 팔려요. 매출도 잘 안 나오고 네. 사람 유입도 좀 적고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도까지 가기 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할 때도 많거든요. 6개월 정도를 막 한 달에 거의 한 50개씩 올리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러면 너무 안타까워요. 노력 대비 나오는 게 너무 없는데 그래도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불려오신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뽑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뭔가 될 것 아, 그래요? 같았습니다. 네. 오. 그 컨설팅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제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도 이 정도 올렸는데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거 좀 유튜브 유튜브가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어보자는 목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추후 목표는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잘 되게 된다면은 좀 회사를 퇴사하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상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대충 액수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그래도 월 500은 벌어야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스토어를 제가 네.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이게 왜 올라갔지? 라는 물건이 많아요. 첫 번째는 이게 왜 올라갔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물건들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세 페이지에 번역을 하긴 하셨잖아요. 네.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대비 상세 페이지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못 보여주고 있는 게 기본적인 구성도 좀 잘 안 갖추어져 있는 게 많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는 물건을 구매하러 들어간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편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눈에 딱딱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구매 대행 상품이잖아요. 아무리 통관구입을 넣어야 하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거 대부분 못 보거든요. 그리고 그냥 구매를 해요. 근데 한 번이라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버리면 네. 구매하는 날에 통관구입어가 자동 입력돼 있거든요. 저장. 네. 그래서 그냥 구매가 돼요. 그런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열에 한 5~6은 거의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살짝 노리는 거긴 한데 그런 네. 문제가 있을 수도 네, 있겠네요. 그래 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 2~3일 있다가 연락 오는 거죠. 이제 왜 물건 안 보내? 벌써 3일이 지났는데 그럼 이거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 이제 화가 날 수도 있고 빨리 써야 돼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목요일이야. 근데 다음 주 화요일 좀 써야 돼. 이러면 목요일날 신나게 구매하면 금요일날 보내서 토요일 아니면 적어도 뭐 월 화는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월요일 됐는데 나 화요일날 써야 되는데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들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요즘에 살짝 마크를 일부러 띄워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국내처럼 판매하려고. 네. 근데 그게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질문 남겨주신 거를 먼저 한번 쭉 보고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싱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현재 소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랩이라는 그 계절별로 해가지고 지금이 만약에 5월이다 이러면은 검색을 이제 6월부터 8월 정도 이렇게 잡아서 뜨는 상품들을 다 소싱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 쇼핑 베스트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를 계속 보면서 이제 상품을 비슷한 게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자꾸 생각해보니까 제 뇌피셜로 자꾸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노님 말씀하시는 거는 최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올려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올려도 받고 쇼핑 베스트를 통해서 내 생각대로 이게 잘 팔릴 것 같아서 그렇게 올려도 봤는데 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오늘 밤 영상이 하나 올라갈 거거든요. 딱 그게 그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쇼핑몰을 해가지고 이제 해외 구매대행 스토어를 열어서 네. 물건을 올리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물건을 판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물건을 판다라는 행위 뒤쪽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는 사람이 사고 싶은 물건을 올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팔릴 것 같은 거를 올리잖아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네. 내가 생각했을 때 팔릴 것 같은 거, 내가 생각했을 때 사고 싶은 거 이런 거 올리거든요. 네. 그런 건 대부분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니즈에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막 팔고 싶은 거,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올리면 네. 스토어에 막 열심히 올리면 네. 스토어가 이렇게 돼요. 안 팔려요. 그렇군요. 지금 뭐 데이터 랩을 보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쇼핑 베스트를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지금 당장 이 두 군데를 뭐 계절성 상품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라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예 여름, 아예 겨울 이런 거는 정말 특수성으로 노출은 둘째치고 사람들 검색량이 폭발하는 시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제품들은 데이터 랩을 봐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쇼핑 베스트를 지금 막 보라고 말하는 의미는 지금 막 쇼핑 베스트를 보고 도움을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 많이 봐두세요라는 의미예요. 봐두세요. 네. 저걸 많이 받으면 네. 나중에 이제 타오바오에 들어갔을 때 이거 네이버에서 잘 팔던 거다 라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 되면 이제 상품 보는 눈이 생기거든요. 네이버에서 잘 팔리던 거 타오바오에 있는데 비슷한 거 그럼 얘랑 둘이 비교해서 얘보다 얘가 좋은데 가격도 저렴해 라고 하면 얘보다 싸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얘랑 똑같은 가격에 팔아도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팔 수 있는 능력이 생기려면 쇼핑 베스트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키워드 구성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키워드가 생각보다 이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컨설팅 영상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죠. 키워드 가지고 상위 노출 안 된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안 되거든요. 한 몇천 정도 검색어에는 막 상위 노출 되기도 하지 않나요? 근데 안 팔리잖아요. 반품 3만원, 교환 6만원. 일괄하여 올리는 중이다. 반품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반품 확실하게 처리하는 법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상품이 멀쩡할 경우,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거 두 가지잖아요. 상품이 멀쩡할 경우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잖아요. 이러면 반품은 거의 안 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써있는 것처럼 반품 교환 배송비가 엄청나잖아요. 상품에 문제가 있다. 이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품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좀 나뉘죠. 이게 아예 파손돼가지고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있고 약간의 하자 정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의 하자 정도다라고 하면 그거는 구매하신 분이랑 약간 합의를 보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를 그냥 보상해드리겠다. 그냥 사용하실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내가 마진 남겼던 부분들을 다시 그냥 토해내는 형식으로 가면서 그냥 사용하게 만드는. 이러면 어떻게 보면 손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반품 받아버리면 큰 손해인데. 무조건 그냥 그렇게 안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나는 이건 그래도 못 쓰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품 받아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사용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이다라고 하면 뭐 폐기 처리하시라라고 하고 환불. 뭐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구매대행이지만 그래도 국내 전자상거래 법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반품해줘야 한다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걸 크게 적어놓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이 제품을 다시 내가 받아서 해외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배송비를 내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에서 현재 배송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네. 한국으로 올 때 한 5, 6천 원 나오잖아요. 조그만 소형 물건이면 5, 6천 원. 고객한테 갔던 걸 내가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또 한 3, 4천 원 나오죠. 그거 내가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돼요. 이러면 배대지들마다 뭐 리턴을 모아서 해주고 이런 좀 싸게 해준 데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네. 내가 우체국 가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우체국 EMS 비용 검색해보면 대략 1kg짜리 보내려면 한 2만 원 나와요. 한국으로 올 때 한 6천 원? 나한테 올 때 한 4천 원 나왔다? 네. 갈 때 한 2만 원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3만 원이잖아요. 이렇게만 하면 나는 그냥 공짜로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나의 인건비도 조금은 넣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수고를 내가 그래 최대한 적게 잡아서 1시간 좀 썼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1시간 시급은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0,000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정말 소형 제품이 와가지고
리턴 되려면 그냥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짜리를 샀어. 근데 반품 배송비가 4만 원이 나오면 그러면 하실 거예요. 저 안 하죠. 제품도 주고 4만 원도 줘야 돼. 그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그래서 진짜 거의 없어. 극히 없어요. 안 된다고 강하게 되긴 되는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된다라고 안내하는 거죠. 아, 물건은 문제가 없지만 배송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라는 게 그 룰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해외에서 온 거다 보니까 네.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죠? 제 스토어는 망한 건가요? 이거 무슨 말이죠? 제가 이제 가격을 한번 건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가격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스토어 망했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한번 뭐 팔았는데 6,000원 이렇게 남아가지고 네.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체적으로 3%인가 올렸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싶어가지고 낮추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 근데 하시더라고요. 올리면 네. 노출도는 변하게 되어 있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뭐 망했다라고 말하기보다 네. 이제 앞으로 올릴 물건들은 잘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인율 많이 때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판매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옵션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옵션을 너무 많이 만드는 이게 이제 네이버에 있는 그 시스템이 예전에는 원래 제품이 뭐 100만 원이었다. 옵션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였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100만 원짜리면 플러스 5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니까 원 판매가를 높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할인율을 막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는 네이버에서 권장하기로는 그러면 상품을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A 옵션은 뭐 상품 정가 100만 원 중에 뭐 5% 할인해가지고 뭐 90 얼마였는데 뭐 C 옵션은 플러스 한 60만 원 돼야 돼. 이래버리면 그냥 그 옵션에 해당하는 제품은 따로 만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상세 페이지 그대로 쓰고 옵션만 바꿔가지고 올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대신에 이제 동일한 제품이 메인 대표로 이미지로 걸리면 안 돼요. 네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네, 대표는 이미지를 바꿔주고 네. 이름도 달라졌던 거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 옵션이 바뀌었으니까. 네. 그걸 그렇게 안 하면 동일 상품이라고 돼가지고 또 제재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옵션 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1번, 2번, 3번, 4번 옵션인데 네. 1번, 2번이 상품 하나로 묶여 있고 3번, 4번이 하나 묶여 있을 수 있잖아요. 가격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1번, 2번 보는 사람한테 3, 4번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네. 3, 4번에 대한 제품에 이미지 올려놓고 링크를 걸어줘도 되는 거고 네. 3번, 4번 제품 올리면서 1, 2번은 링크를 걸어줘도 되잖아요. 네. 스토어도 먹을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한 게 네. 몇 개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차라리 좋죠. 옵션은 보통 몇 개 정도 만들면 좋을까요? 옵션이 뭐 20개, 30개 이렇게 되면 네. 그냥 또 소비자가 막 필요함을 느끼거든요.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최대로 잡더라도 한 12, 3개 이상은 잘 안 만들려고 해요. 옵션을. 근데 여기서 이제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좀 나누고 나누고. 그거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올라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올리고 뭐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아니면 그냥 그거 정도는 그냥 2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 정도는 어쩔 수 없이 걔는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대신 또 그 카테고리는 다 지켜주면서 네. 오픈마켓 확장 및 광고에 대해서 오픈마켓 확장 한번 해보시게. 폰마켓에도 올려야 된다고 듣긴 들었는데 지금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건 알겠고 나중에 이제 확장이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프로그램 이런 거 있더라고요. 지금 스토어에 올라가는 물건을 긁어가지고 올려준다 있잖아요. 네. 뭐 그거는 먼저 쓰셔도 상관없긴 해요. 그것도 다 비용이 다 드는 네, 그죠. 비용이 대신 들어가죠. 아니면 그거를 내가 마켓마다 다 입점 내가 해가지고 스스로 다 등록을 하셔도 되고.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네. 프로그램을 안 쓰고 상품 등록할 때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상품 이거 등록하는 양식 쪽으로 가보면 상품 관리에서 상품 일괄 등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하면 엑셀로 내가 상품 등록할 수 있거든요. 엑셀 양식으로.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엑셀 양식 폼이 있고 다른 오픈마켓들도 이런 식으로 대량 등록할 수 있는 엑셀 양식 폼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엑셀 양식 폼에 맞춰가지고 등록하면 얘네도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 스토어용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마켓용 해가지고 참조해가지고 저장해서 올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할 때 네. 얘네 양식에 맞는 엑셀을 만들어 놓으면 셀만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걔네 업로드하면 걔도 그냥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거죠. 그 방법으로 하면 프로그램비 안 써도 되고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던 것도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고 그런 게 있죠. 그럼- 엑셀로 등록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유튜브에 치면 나오나요? 네, 나와요. 엑셀로 등록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광고는 제가 초반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왜 하지 말라 그러죠? 들어가봤자 이제 상세 페이지가 좀 부족하니까. 상세 페이지가 완벽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광고해가지고 살 거냐 안 살 거냐라고 하면 뭐가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올리는 건데 광고까지 걸어가지고 올리면 광고비도 써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 그럼 광고를 계속 안 하시는? 광고를 해야 될 때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초반에 상품 보험들이 생겼어요. 네이버도 잘 팔리는 게 뻔히 눈에 보여서 알고 있어. 근데 얘보다 좋아 보이는 걸 타고봐서 발견했다. 그러면 얘를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를 얘 급으로 만들겠죠. 최소한 네. 또 더 좋게 만들거나. 네.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얘를 사느니 얘를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광고를 걸어서도 얘랑 같이 경쟁을 시키겠죠. 이렇게 얘랑 싸우면서 얘가 이길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골라왔으니까 네. 가격적으로 뭐 더 좋을 수도 있고 기능, 디자인 좋은 제품을 일부러 골라서 온 거니까 네. 이러면 광고를 걸어가지고 싸워서 시키죠. 판매하다가 나중에 이제 광고 어느 정도 팔렸다라고 하면 광고를 떼죠. 그래도 상위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돼 있을 거니까. 네네.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때는 광고를 쓰죠. 또 이렇게 매출 안 나오는데 네. 6개월째 하고 있네요. 그렇죠.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오기 생기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소싱 관련된 이런 것들 전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 동일해요. 오시는 분들 네. 상태는 다 거기여가지고 네. 특별하게 다를 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등록된 것들을 보면 정말 중구난방으로 막 아무거나 등록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위 노출이라고 만들어 내려면 제가 컨설팅 영상에서도 매번 얘기를 하지만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광고 아니면 카탈로그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탈로그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품들을 골라서 올리려고 할 때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선별을 못하면 네. 카탈로그도 별로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이제 그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광고 영역은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광고는 굳이 하지 말자. 나중에 진짜 예를 들어서 내가 진짜 사입을 한다거나 등등등 이런 일이 있을 땐 해볼지언정 네. 지금은 광고는 버리고 카탈로그로 가자. 근데 카탈로그를 묶으려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카탈로그 묶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에 상품 검색을 하다 보면 네. 카탈로그가 묶여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 보이잖아요. 몇 개 스토어 묶여있으니까. 그거 네. 말고 혼자 동떨어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탈로그에 실제 묶여있지 않은 제품이고 2번은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안 묶여있는 애들은 내가 임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애들은 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명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우리가 임의로 뭐 묶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한 가지가 이 대표 이미지를 동일하게 올리는 거예요. 동일한 대표 이미지를 써가지고 상품을 올리는 거예요. 네이버 시스템에서 보다가 이거 제품 두 개 똑같은 거네? 라고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묶어줘요. 네. 근데 대신에 언제 될지 몰라요. 묶였다라고 하면 이제 2번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가격 비교로 묶였다라고 하는 건 실제 가격 비교 아이디라는 게 생성이 돼요. 숫자로 된. 그 아이디를 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방법은 아세요? 네, 한번 해봤어요. 그 상품 등록할 때도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등록할 상품 때. 상세 페이지 등록할 때. 그거는. 그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여되어 있어요. 요즘에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예전에는 카탈로그 시스템에 요청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이 요청 자체가 좀 적었어요. 스토어도 적었고 판매자도 적었고 그러니까 건수가 적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컴퓨터가 판단하는 거죠. 네. 딱 두 개 넣고 제품 넣고 봤을 때 똑같은 거라는 게 컴퓨터가 판단이 들어서 맞다라고 해버리면 빠르게 이걸 처리해줘요. 이렇게 묶어줘요. 실제로 제품을. 근데 요즘에는 신청 건수도 되게 많거든요. 네. 카탈로그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건수가 옛날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건이 요청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네. 요즘에는 이게 곱하기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루에 100만 건이 되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이거를 모든 걸 다 100% 동일한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사람이 봐요. 컴퓨터가 판단 못하고 보류하면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건수가 많아지니까 볼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걸려요. 요즘에 카탈로그 요청을 해도 예전에는 뭐 빠르면 뭐 그날, 오래 걸리면 뭐 3일에서 진짜 오래 걸리면 일주일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요청 딱 걸어두면 일주일 안에 웬만하면 안 걸려요. 안 돼요.
길게 가면 뭐 한 달, 두 달 더 걸려요. 지난번 해보니까 한 열 몇 개 했는데 7개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뭐 된 거 빨리 된 거면 다행인 거예요. 대부분 잘 안 돼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카탈로그 요청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아야 돼요. 지금 270개 정도 있잖아요, 제품이. 네. 이러면 카탈로그 요청 건이 적어도 한 60개 이상은 돼야 돼요. 어디에 묶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 상품에 묶어야 될지. 일단 이 개념을 생각하려면 소싱 단계부터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상품을 소싱하려고 할 때 처음에 내가 상품 하나를 올려야지라고 하면 네. 어떻게 찾으세요? 찾는 과정을 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즘에는 유입되는 키워드 그런 게 한 번씩 제 스토어에 뜨는 게 있으면 그거 위주로 들어가서 상품 찾아서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핑 베스트 이런 데서 잘 팔릴 것 같은 그런 상품들이랑 비슷한 상품이 있으면은 그냥 제 내피셜로 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안 팔려요. 그래서 소싱법을 바꾸셔야 되는데 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동으로 상품을 올린다라는 개념 있잖아요. 프로그램 사용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수동으로 해가지고 상품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간의 차이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 프로그램은 뭐 대량으로 막 올려요 이런 장점 네. 수동은 뭐 상품 숫자가 좀 적어요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반대로 장단점 중에서 프로그램의 단점은 그냥 무지성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제 골라서 올린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네. 상품을 골라서 올린다. 그 얘기는 팔릴 만한 걸 골라서 올린다. 네. 팔리고 있는 걸 찾아서 올린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소싱법을 보면 내 스토어에 키워드 검색해서 들어온 게 보이면 그냥 걔에 해당하는 제품을 찾아서 올려라고 하잖아요. 내지는 쇼핑 베스트에서 보고 이런 제품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비슷한 거 찾아서 올려보자 라는 개념으로 가면 실제 사람들이 사고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얘가 막 팔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려라 라고 하고 비슷한 걸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면 카탈로그를 묶을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왜냐면 팔고 있는 게 아니니까. 카탈로그를 묶는다는 얘기는 판매량이 있는 아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로그에 묶여 있어도 안 팔리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묶여 있긴 한데 판매량이 제로야. 내가 이걸 찾아서 열심히 묶어서 올렸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네. 묶여 있는 애가 두 개가 있어. 얘는 판매량이 많은 애, 얘는 판매량이 적은 애. 그럼 어떤 거 올려야 돼요? 판매가 많은 거를 올려요. 근데 이렇게 안 찾잖아요. 그럼 어떤 거에 묶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얘도 A고 얘도 A야. 똑같아. 네. 그럼 어디다 묶어야 돼요? 이쪽으로. 여기다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디다 묶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둘을 봐서 판매량 있는 애한테 묶자. 그럼 판매량 있는 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개념이 이제 일로 가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270개 정도 상품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중에 카탈로그 요청할 수 있는 게 몇 개 정도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60개? 그죠? 그리고 나머지 210개는 카탈로그 적용되지 않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60개가 되면 좋은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60개만 올릴 수는 없잖아요, 제품을. 한 270개 정도는 좋은 제품 찾았다라고 해도 60개 정도 묶여있으면 잘 묶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카탈로그에 묶여가지고 판매된 제품이 적다는 거예요. 네. 많지가 않아. 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만 찾으면 효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대신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을 찾아서 같이 올려놓으면 언젠가 묶일 수도 있고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병행하는 거예요. 묶어줄 수 있는 건 바로 요청해서 묶어주고 네. 묶어줄 수 없는 애들은 일단 똑같이 해서 올려놓고 보자. 아, 네. 그러면 두 가지 제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제품을 찾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격을 그러면은 그 최저가로 안 맞춰도 되는 거죠? 카탈로그 묶더라도.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제품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토어가 몇 군데 묶여있어 라고 할 때 최저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이었어. 뭐 네. 뒤에는 뭐 3만 원도 있겠죠. 그 중간에 뭐 2만 9천 원도 있을 거고 뭐 2만 6천 500원도 있을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이렇게 묶으려고 또 여기 딱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 두 번째 들어가는 거랑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사람이면 2만 원이 돼 있고 내가 여기 들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2만 5천 원에 들어갔어요. 그럼 얘를 눌러서 딱 보고 2만 5천 원짜리 누를까요? 아니요. 안 누르겠죠? 네. 2만 원이면 누를까요? 2만 원이면 눌러볼 수도 있죠. 그죠? 눌러보겠죠? 네. 그래서 이 양 묶을 거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금액을 낮추지는 말고 낮추면 싸우자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싸워서 죽자라고 덤빈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구매하는 사람은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겠죠. 그럼 일단 내 스토어에 있는 원래대로라면 사람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네.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들어왔는데 A 상세 페이지가 있고 내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얘보다 얘가 좋아 라고 하면 이때는 B한테 살 거 아니에요. 나한테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 차별화를 통해서 가격이 똑같아도 내 걸 사게 만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19,900원이었어. 근데 난 2만 원이야. 이렇게 돼 있어. 상세 페이지를 보고 뭘 보고 뭐 등등등 봤더니 A랑 B랑 100원 차이가 나는데 A보다 B가 뭐 옵션도 더 많고 상세 페이지 구성도 잘 돼 있고 더 좋아 보여. 그리고 얘가 더 믿을만해 보여라고 하면 네. 이 100원을 굳이 내가 덜 내면서 얘한테 살 것이냐? 그럴 것 같은데? 더 믿음 얘한테 사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더 비싸도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싸야 팔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매하는 사람은 이 뭐 50원, 100원 차이로 이런 애한테 안 산단 말이에요. 얘한테 사지. 네. 그러니까 이게 판매하는 사람 생각이랑 구매하는 사람 생각이랑 이게 달라요. 근데 우리는 구매하는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얘가 살 거니까. 네. 근데 자꾸 나는 팔아야지 하다 보니까 씨 올라와 있어? 그럼 난 19,800원 이런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이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가격은 동일하게 올리되 뭐 10원, 20원으로 내가 비싸도 어쨌든 내가 잘 해놓으면 내 걸 산다는 건 너무 명확하거든요. 혹시 그러면은 마진이 좀 이게 너무 안 남는다 싶은 건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서 뭐 1, 2, 3, 4번 옵션이 있었어. 근데 난 1, 2, 3, 4하고 다른 거 어떻게 넣어줘. 근데 1, 2, 3, 4번은 마진이 적잖아요. 그러면 3, 4번은 마진 높은 애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서 네. 이제 상세 페이지 아래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1, 2, 3, 4번보다 4, 5, 6번 중에서 사는 게 더 좋다. 1, 2, 3, 4번은 이런 장점이 있지만 야 4, 5, 6번은 이런 장점이 더 좋은 거다. 네. 이렇게 7번에다가 이렇게 베스트 해가지고 제일 잘 팔려요. 꽝! 박아주면 사람들 그것도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네. 원래는 한 3번 정도를 살려고 그랬는데 한 2,000원, 3,000원 더 주니까 베스트 더 좋은 거 사람들 많이 산다고 막 좋은 거 살까? 라고 하면 다른 걸 팔 수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걸 올려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올리려고 할 때 얘가 올라간 거를 똑같은 가격에 올리는 걸 판매하겠다 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론 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이걸 팔면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최대한 다른 걸 팔아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 제품 차별화 이런 걸 통해서 판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상품을 이렇게 올리면 들어오는 사람이 아예 없잖아요. 들어와야 뭐 살지 말지를 정할 텐데 네. 이렇게 올리면 아예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한 회사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원래는 한 300개 정도 올리라고 하거든요. 하루 평균 방문자가 150명에서 플러스 뭐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하루에 하나에서 2개 정도 판매가 되고 있겠죠. 네. 요 기준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상품 차에서 올렸을 때 기본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저한테 상품 등록 현황이랑 이런 걸 알려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완성을 했다, 이 기준이 됐다라고 하면 따로 만나서 다시 한번 컨설팅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과정이 더 중요해요. 카탈로그에 올려서 물건이 팔렸어. 네. 그러면 적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마진이 적잖아요. 아. 마진을 내가 정할 수 없잖아요, 일단. 네. 근데 마진 적은 거를 이렇게 팔고 있는 것도 물론 좋긴 하겠죠. 지금보다 상황이 나을 테니까. 네. 내가 하루에 주문 처리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있어요. 주문 처리가 하루에 2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혼자 하기 힘들어요. 왜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문의도 많고 20개가 넘어가면 첫날 20개, 둘째 날 20개, 20개, 20개 들어왔어요. 네. 일주일 하면 140개 주문 들어온 거예요. 근데 첫날 주문 넣은 애가 18개는 출발을 했어요. 2개는 출발도 안 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한 3일차쯤 됐는데 그냥 요게 둘째 날도 또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적용될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마지막 날 되고 그 다음날 8일차가 되면 140개 주문 풀어도 20개가 또 들어올 거잖아요.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네. 그러면 주문 판매자 많이 벌어야지 힘들잖아요. 네. 막 번역기 돌려가면서 막 신나게 얘기해. 한 명 거 끝났어.
근데 막 1시간, 2시간 갔어. 근데 할 게 아직도 한 6, 7명 쌓여있어. 또 대부분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이 하루 주문 20개씩 들어오면 진짜 원이 없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을 못해요. 상품 등록이고 소싱이고 뭐고 한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주문 처리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상품 스토어 계속 안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판매량이 막 어마어마하게 계속 쭉쭉 늘어나는 그러지도 않아. 그럼 결국 줄어요. 판매량이. 나 등록 안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그때가 상품 등록만 다시. 근데 막 살아나냐? 안 살아나요. 빨리 안 돼. 하루 주문량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2시간 동안 저랑 얘기하면서 뭐 질문지도 받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하셔야 될 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2시간 받아보니까 솔직히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접근할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의욕이 막 생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서 부여대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었어 라는 얘기가 또 많을 거거든요. 아, 네. 더 많은 시간이 막 걸렸으면 설명해 드릴 게 좀 더 많긴 한데 초기 아래에 부여대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빼려고 뺐거든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대충 이제 잡히죠. 네, 잡힙니다. 그럼 이제 잘해야겠죠. 네, 열심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책이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책을 또 한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아마 보시면 좀 많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네, 책 보시면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 네, 잘 읽겠습니다. 일단 VOD는 이따 또 제가 코드를 드릴 거거든요. 링크랑. 네,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잘 하시겠죠? 열심히 하죠. 얼마나 열심히 하실 거예요? 방법을 몰라가지고 최근에 많이 방황했는데 이제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변화가 보일 거거든요. 매출 일어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100만 열심히- 원이 목표였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만 되면 진짜 소원이 없겠습니다. 4개월 뭐 정도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지금까지 6개월 했던 것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많이 의미 있죠. 네. 가서 열심히 하시고 네. 매달 초 5월 10일이니까 네. 6월 뭐 한 10일 금방 7월 10일쯤 네. 저한테 저분처럼 저렇게 메시지를 겪어보고. 네, 다음번 만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 네, 진짜 저도 고기 사드리는 거 목표로 왜 자꾸 다 고기를 사는 거죠? 고기에 뭐가 있나요? 소고기 사드리는 거 목표로. 다음번에 또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재밌거든요. 계속 하고 뭐 올리고 하는 거 재밌고 상품 찾고 하는데 매출만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출하는 게 당장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은 그러니까 마진 조금 남는 애들이 막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팔리면 재밌긴 한데 어쨌든 마진이 좀 커져야 재밌을 거니까 요 다음 단계가 재밌는 게 네. 들어오는 사람들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더 비싼 걸 팔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네. 그러면 더 재밌는 거예요. 네. 훨씬 재밌을 거다. 아,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 3개월 300만